소류와 함께 태평양 전쟁 당시 제1항공함대 제2항공전대에 배치된 항모 히류. 1942년 6월 제1항공함대 항모 4척이 미드웨이로 와서 전투를 치르는데 6월 4일 오전에 아카기, 카가 그리고 소류가 미군 급강화 폭격기의 공격을 받고 순식간에 전열에서 전부 탈락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지막 남은 항모 히류는 바로 공격대를 발진시켜 미 항모 요크타운을 공격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최근에 연재한 웨이크섬 전투 니하우섬 사건을 다루기 전에 히류 항공대 미 항모 요크타운 공격까지 커버했는데 여기서는 일본 항모부대에서 마지막 남은 항모 히류가 이후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모 3척이 당할 때 히류가 무사했던 이유는 당시 일본 함대 위치와 관계있는데 공격당하기 전 제1항공전대 아카기, 카가가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제2항공전대 히류와 소류가 제1항공전대와 떨어져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급강화 폭격대가 아카기와 카가에 폭탄을 퍼부었고 거의 동시에 요크타운 급강화 폭격기들이 가장 북쪽에 있던 소류를 공격했습니다. 요크타운 폭격대가 북쪽에서 다가오고 뇌격대가 동쪽에서 다가오는 사이 급강화 폭격대는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소류를 공격했고 상대적으로 약한 뇌격대의 공격만 받은 히류는 무사했던 것입니다. 히류가 뭘 잘하거나 그래서 급강화 폭격대의 공격을 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항모가 피격되고 나서 히류는 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새 항모가 피격된 것은 6월 4일 오전 10시 25분에서 30분 사이였습니다. 일본 항모 아카기에 치명적인 명중탄을 안긴 리처드 베스트 대위. 베스트 대위는 일본 항모 3척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고 4번째 항모의 존재도 파악합니다. 베스트 대위는 공격을 마치고 엔터프라이즈로 귀환하자마자 함교로 올라가서 태스크포스 16 사령관 스프런스 제독에게 4번째 항모의 존재를 알립니다. 공격을 나갔던 항공대의 귀환 이후에야 전체 일본 함대 위치에 대해 알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 손상되지 않은 일본 항모 한 척의 존재는 오후부터 시작된 요크타운에 대한 일본 항공대의 공격으로 확실해집니다. 하지만 베스트 대위도 문제의 4번째 항모의 위치를 아주 확실히 알지는 못해서 스프런스 제독은 성급히 폭격대를 발진시켰다가 또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정찰기들로부터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긴장 속에 오후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곧 미군이 원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미군 수뇌부는 일본 항모 4척이 2부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확실히 발견했던 항모 2척의 한참 북쪽에 다른 2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항공대가 일본 새 항모를 성공적으로 공격한 후 소식이 바로 전달된 것은 아니었고 정찰 폭격기 대수에 여유가 있던 미 항모 요크타운에서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다고 생각한 일본 항모 2척을 향해 정찰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이때 시간이 일본 새 항모 피격 후 약 30분이 지난 6월 4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시간이 오후로 접어들면서 항모 히류와 같이 움직였던 수상한 부대는 히류 항공대가 요크타운을 공격하고 있을 때 미 함대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11시경에 발진한 정찰기는 항모 요크타운의 VS-5 정찰 폭격기 10기였는데 정서 방향인 270도에서 약간 올라간 280도와 정북 방향인 0도에서 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20도 방향, 이 사이를 커버하는 구역으로 발진되었습니다. 폭격기들은 먼저 정해진 방향으로 각각 370km를 직선 비행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111km를 비행하고 다시 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찰기들이 방향을 선회해서 돌아올 오후 시간, 당시 히류의 위치를 검토해보면 적어도 정찰 폭격기들 중 일부가 히류와 일본 함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6월 4일) 오후 미국 함대 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히류와 호위함들의 대략적 위치입니다. 이때는 히류가 후방에 호위함들이 전방에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요크타운 정찰 폭격대 중에서 세뮤얼 애덤스 중위가 조종하는 돈틀리스 기체가 일본 함대의 항적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면 히류에서 발진한 토모나가 뇌격대와 전투기들이 동쪽에서 요크타운에 마지막 어뢰 공격을 가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애덤스 중위의 돈틀리스는 원래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에서 일본 함대를 발견 못하자 비행 거리를 더 늘려서 정찰했는데 운 좋게 일본 함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일본 함대도 애덤스 중위의 기체를 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덤스 중위는 일본 함대의 구성을 파악하고 일본 함대가 항모 1척, 전함 2척, 중순 3척,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요크타운에 타전하는데 이때 시각이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방위는 요크타운에서 278도로 정서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미 함대와의 거리는 110해리, 약 200km가 조금 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애덤스 중위는 일본 함대의 정확한 좌표까지 타전했습니다. 히류는 공격대를 발진시키고 미 함대와의 거리를 벌릴 기회가 있었으나 항모부대를 총지휘하는 나구모 제독과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제독이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 바람에 이제 미드웨이 작전 항모부대에서 마지막 남은 항모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미군에 발각된 것을 알아차린 후 일본 함대는 히류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정렬합니다. 이제 서로 떨어져 있었던 항모와 호위함들이 다시 합쳤습니다. 먼저 히류의 북쪽과 서쪽에 전함 하루나와 키리시마, 동쪽과 남쪽에 중순양함 토네와 치쿠마, 그리고 당시 제1항공함대의 기함으로서 나구모 제독이 탑승했던 경순양함 나가라, 히류와 히류를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함들 사이의 거리는 약 8km에서 10km 사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축함들도 대략 원형을 그리면서 히류를 감싸는 대형을 취했습니다. 오후 3시 31분 항모 히류상의 야마구치 담원 제독은 아직 토모나가 공격대가 귀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구모 제독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 내용은 남은 항공기들을 빨리 준비시켜 해질녘에 비함대를 또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제독은 날이 어두워지면 항공기 착함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모든 전력을 올인해서 미함대 격파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야마구치 제독은 히류 공격대가 2개의 다른 미국 항모를 공격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때 일본 함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미국 항공모함이 3척 이상이었기 때문에 해질녘에 한 번 더 공격을 한다면 미드웨이 전투를 잘하면 무승부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0분 토모나가 공격대의 생존자들이 히류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모나가 항공대에서는 뇌격기 10기와 전투기 6기가 출격했는데 돌아온 것은 뇌격기 5기와 제로기 4기였고 이 중 뇌격기 2기와 전투기 3기는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가 원하던 최후의 발진 전에 히류는 미 항공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애덤스 중위의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을 들은 엔터프라이즈의 스프런스 제독은 곧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공격대 출격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자기 항공대와 요크타운에서 피신한 항공기들로 공격대를 구성합니다. 먼저 소류를 대파시킨 요크타운 VB3 돈틀리스 14기, 그리고 베스트 대위의 엔터프라이즈 VB6 돈틀리스 4기와 마지막으로 얼 갤러허 대위의 엔터프라이즈 VS6 6기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항공대 총지휘관 맥클러스키 소령은 오전에 작전에서 부상을 입어 이번 히류 공격에는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25분 히류를 공격할 엔터프라이즈 돈틀리스 24기가 발진을 시작했습니다. 토모나가 항공대 생존자들이 히류의 착함을 시작하기 15분 전이었습니다. 미군 공격대는 엔터프라이즈의 돈틀리스 10기가 히류를 공격하고 나머지 14기는 호위함들을 공격하기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늦게 항모 호넷에서도 공격대를 발진시키지만 이에 관한 얘기는 조금 복잡해서 잠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미군 공격대가 접근해올 때 히류와 호위함들은 방향을 바꾸어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오후 4시 45분에 히류를 육안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미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고 해가 서쪽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폭격대는 방향을 틀어 해를 등지고 공격하기로 합니다. 당시 히류 상공에는 상공호위 제로기가 13기가 떠 있었지만 수상함 요원들도 항공기 조종사들도 전부 지쳐 있었는지 미군 항공기들을 오후 5시 1분이나 되어서야 포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미군 항공대가 고고도에서 중고도로 하강을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호위함 사이를 뚫고 접근하자
희류에서 맹렬한 대공사격을 가했고 제로기들도 미군 폭격기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류의 비행갑판이 손상을 입으면 제로기들도 이젠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가오는 미군 항공대 포착이 처음부터 늦었고 희류로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결과가 곧 발생했습니다. 갤러 대위의 VS-6가 처음 폭탄 투하를 시작했습니다. 최소 3발의 초반 폭탄 투하가 빗나가고 드디어 첫 번째 명중탄이 희류의 전방 엘리베이터에 명중했습니다. 이 명중탄은 갤러 편대 리차드 제커드 소위의 것으로 보통 인정되지만 여기에는 다른 설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명중탄으로 사실상 희류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 30분 전 미군 공격대가 발진할 때 호넷 항공대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희류에 대한 급강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군 항공대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희류가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되는지까지의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